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시청자께서 권리 분석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23-11035가 되겠습니다. 물건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215동 24층 2401호가 되겠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면적입니다. 59.99, 18.1평이죠. 분양평수는 한 24평형 되겠습니다. 대지권은 28.61, 큰 편이죠. 매각 물건은 토지건물 일괄 매각 되겠고요. 사건 접수는 2023년 8월 3일, 이건 바로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한 날이 되겠고요. 소유자 전영숙, 채무자 전영숙, 채권자는 달성 대건 신협이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6억 2,200만 원인데요. 인천은 한 번 유찰되게 되면 30%씩 저감이 되니까 지금 현재는 최저가가 49%입니다. 3억 478만 원. 매수 신청 보증금은 3,047만 8천 원이 되겠죠. 자, 자기야수표 한 장 끌어가면 되겠고, 자, 보실까요? 1차에 유찰됐죠. 2차 9월 10일 날 유찰. 그런데 3차가 10월 30일입니다. 이달 말일인데요. 지금 6억 2,200만 원짜리가 3억 478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49%까지 떨어졌으니까 무려 51%가 떨어졌죠. 반토막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43층 중 24층이네요. 고층 아파트가 있는 거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죠. 예. 여러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5층 이하가 되겠고요. 그리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5층에서 뭐 중층이니까 한 18층까지 되겠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이니까 역시 고층 아파트가 있으니까 이 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가격 시점은 2023년 8월 29일 날 감정평가했고요. 보존 등기는 2018년 11월 9일 날입니다. 예, 이게 새 아파트 한 6년 된 아파트인데, 자, 현황 위치는 여러분들이 살펴보고요. 토지 이용 계획 열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실까요? 송도동 190의 4번지가 되겠고요. 개별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33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준주거지역이네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인 줄 알았는데,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배우셨죠?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과 업무, 상업기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요. 여기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입니다. 여러분, 산업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산학연입니다. 산업, 학교, 연구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여기 상대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건 인근에 학교가 있는데요. 학교 정문으로부터 200m 이내가 상대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인천 첨단초등학교가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 인천은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원래는 과밀억제권역인데요. 연수구 이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에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여기는 경제자유구역이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이 되겠다. 자, 준주거지역입니다. 원래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 고층인데 여기는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박성호가 살고 있어요. 전입일자가 2019년 2월 20일이고 지금 여기는 확정일자가 미상이고 배당 요구도 안 했어요. 자, 그리고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인가 이것도 미상입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박성호 씨 부인이 임차인 부인에게 부인이 지금 점유하고 있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전입일자가 2019년이니까 지금 여기 그 약식된 등기부를 보게 되면 2022년 7월 5일 날이 근저당이니까
이게 말소 기준 권리라고 본다면 이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등기부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전영숙 씨는 상속을 받았습니다. 예, 상속을 받고 2022년 6월 15일 날 등기를 했습니다. 상속은요, 언제 이루어졌느냐? 2022년 3월 20일 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영숙이가 상속받기 전 소유자하고 박성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전영숙이가 상속받기 전 그 소유자를 보니까 박 씨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 씨가 누구냐면은요, 등기부를 보니까 박 씨가 있는데 박정원 씨더라고요. 박정원 씨가 하고 전 소유자하고 이분하고 형제지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원래 이렇게 경매가 나오면은요, 선순위 임차인들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나는 선순위 임차인이면은 배당 요구를 안 하겠다. 배당 요구를 안 합니다. 그러면 낙찰 받은 사람이 내 보증금을 인수해라.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아니면 배당 요구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가짜 임차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박성호 씨 그 부인과 가족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임차인이기도 해요. 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이럴 때는 말이죠, 이 집 주소의 우편물 같은 거를 계속 확인해요. 박성호한테 그 오는 우편물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도 확인해서 이 박성호 씨가 진짜 임차인인가 가짜 임차인인가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진짜 박성호 씨가 진짜 임차인이라면은 배당 요구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선순위 임차인이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나는 살겠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언제 전입을 했냐면은요, 2019년 2월 22일 날 했습니다. 2019년이네요. 그런데 이 전영숙이로부터 상속받기 전에 전 소유자는 2019년 1월 18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예. 그리고 바로 박성호 씨하고 임대차 계약했다면 진짜 선순위 임차인이죠. 이게 진짜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약식 등기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영숙 씨가 상속받고요. 그런데 2022년 6월 15일 날 등기를 했는데 상속은 전 소유자가 3월 20일 날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 3개월 안에 상속 등기를 이행했어요. 그리고 전영숙 씨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날 민간 임대주택을 등록했습니다. 등기부를 열람해 보니까 전영숙 씨가 상속 등기한 이후에 순위번호 4번에서 4-1번 민간 임대주택을 등기해가지고 민간 임대주택을 등록했는데, 예. 그리고 엄청나게 돈을 빌려왔어요. 예. 임대 등록은 6월 15일 날 하고요. 달성 대건신협에서 4억 8천만 원 채권 최고액을 빌려왔고, 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김윤건이한테 1억 5천만 원 빌려왔고, 이자를 갚지 못하니까 달성 대건신협에서 의무경매를 신청했고, 아마 전영숙 씨는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창원에 사시더라고요. 집 주소가. 창원 세무서에서 국가에서 압류당했는데 국세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이 국세는 소득세인지 법인세인지 부가가치세인지는 모르겠지만 창원 세무서로부터 압류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는데 이거를 낙찰 받았을 때 왜 이렇게 지금 49%까지 떨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6억 2,200인데 지금 3억까지 떨어졌어요. 반절이 떨어졌는데 이걸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면은 이 박성호 씨가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이 아파트에서 보증금 2억을 주고 산다면 배당 요구 안 했기 때문에 내가 2억을 인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3억에 산다 그러면 내가 3억을 인수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걸 3억 478만 원의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저가에 3억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건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성호가 진짜 임차인인지 전 소유자하고 형제지간인지 이거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배당 요구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진실을 캐기 위해서는 이 집의 우편물이 누구한테 와 있나? 박성호한테 와 있는데 박성호가 도대체 이 전영숙이가 상속받기 전 소유자하고 진짜 임대차를 했는지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다면 이걸 인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2019년 2월 20일 날 전입 신고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길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2019년 2월 23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고 여기 확정일자 미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확정일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성호 씨가 진짜로 전입신고했으니까 확정일자를 당일날 받았다면은 우선 면제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자는 박성호의 보증금을 다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좋아요. 3억 5백의 낙찰을 받았다고 한다면 취득세는 얼마냐? 3억 5백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지방세법 제10조입니다. 지방세법 제10조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 기준은 원칙은 뭐냐? 취득 당시 가액입니다. 그러면 내가 경매로 받은 것이 3억 5백이기 때문에 3억 500만 원으로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내가 3억 5백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1000분의 10입니다. 6억 원 이하는 1000분의 10이 됩니다. 그러나 6억에서 9억까지는 좀 계산 방법이 복잡하고요. 9억 원이 초과되면 순수한 취득세는 1000분의 30, 3%를 냅니다. 그러나 취득세를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겠죠.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3억 5백에 낙찰을 받고 이 임차인에게 추가 보증금이 2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추가 비용 들어간 것도 취득세 내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낙찰받은 금액이 3억 5백이라면 3억 5백에 대한 취득세, 순수한 취득세는 1000분의 10, 1%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 아파트는 지금 전영숙 씨가 상속 등기를 하자마자 민간 임대주택을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등기 목적은 민간 임대주택 등기가 되겠고 등기 원인은 민간 임대주택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주택 등록한 사람은 사실은 처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지금 달성대건신협에서 의무경매를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영숙 씨는 어디 살고 있느냐? 저기 창원시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인데,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인천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아가지고 민간 임대주택을 등록한 상태에서 대출도 받고 돈이 사업자금 모자라서 근저당도 설정하고 또 세금도 창원 세무서에서 세금도 못 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매가 나왔는데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는데요. 자, 이거 낙찰 받는데 의구심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숨어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추가 비용을 낙찰자가 인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낙찰 받아서는 안 되고요. 더 좀 박성호에 대한 사실관계, 전 소유자하고 진짜 임대차 계약을 했는가 이것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염탐해 볼 수도 있고요. 이 우편물을 자꾸 확인해 보고 아니면 이 집은 뭐 주거 취급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이 24층 2401호에 어떤 분들이 출입하고 있는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응찰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낙찰 받아서는 안 된 물건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안전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거나 또 추가로 하실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추가로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권리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